자기 개발에 필요한 시사 상식을 매일 아침 전달하는 매일 습관 뉴스피드 5월 21일 시작합니다. 비온 뒤 많이 내려갔던 기온이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아침은 서울 기온이 12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쌀쌀한 온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5도를 기록하며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고, 동해안 지역은 강릉 17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며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런 날 외출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에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가 필수겠죠?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SNG 트러스트가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며칠간 준비한 SNG 리포트 위기의 두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집단으로 현재 재계 15위에 꼽히며 1대 회장 박승직 창업주가 1896년 종로에서 시작한 박승직 상점이 모태입니다. 상업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1년 뒤인 1897년에 창업된 동화약품과 최장수 기업 논쟁이 있었지만 재계는 두산그룹을 최장수 기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을 앞세워 전성기를 열었던 두산그룹은 2012년 취업 포탈 잡코리아의 건설 분야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두산중공업, 2위에 두산건설이 오르는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두산매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산맨들은 지난 3월 10일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 명의로 보내진 공문에는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부 휴업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같은 날 언론에 유출되며 큰 파장을 낳았고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일부 폐쇄설까지 돌며 재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창원 공장 중 일부를 닫는 게 아닌 특정 조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인력에 대한 방침이라고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21% 하락하며 대폭락을 시작한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악재를 거듭하며 한때는 1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10년 만에 30분의 1인 3천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계서열 상위권에 랭크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이렇게 극적으로 쪼그라드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일이죠. 두산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주식회사 두산을 정점으로 구성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두산중공업 지분 44.86%를 보유하고 있고 이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 주력 자회사들을 거느린 구조입니다. 즉 두산중공업은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서도 두산그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네요. 두산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두산중공업이 처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회사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 예측하지 못한 탈원전과 탈석탄화 정책, 그리고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등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에 가장 급한 것은 차입금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2016년 2,834억 원에서 2018년 1,846억 원으로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77억 원입니다. 2018년의 절반도 안 되네요. 이는 당장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막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난 3월 13일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단기 차입금은 약 2조 6,598억 원에 달하는데 말이죠. 단기 차입금은 통상적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중공업 산업의 큰 틀을 차지하는 두산중공업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인 플랜트 사업은 수주 사업의 특성상 매출과 채권 회수, 원가 투입 등에서 시차가 발생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한국 독점 사업권을 가졌던 코카콜라, 버거킹, 오비맥주 등 알짜 소비재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 매각되었죠. 그런 기업의 특성에 더해 두산중공업 전 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0년 동안 자회사 두산건설에 지원해온 자금이 두산중공업 위기의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두산건설은 2013년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으로 약 1,6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맘때 일산에 살았었는데 아파트는 정말 좋은데 주변이 꽉 막힌 지역이고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이 정말 부족한 입지더라고요. 여기에 신분당선 토목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아파트 미착공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을 합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를 지고 있는 두산건설에 두산중공업은 2013년에만 유상증자와 현물 지원을 합쳐 무려 1조 원 가까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따져보면 세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추가 발행해 해당 주식의 인수가액인 현금을 두산건설로 내려보낸 것이죠. 이런 과정은 두산중공업의 신규 주식 발행에 대한 배당금과 같은 금융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의 잇따른 증자를 우려하던 금융권은 두산건설의 부실을 떠안은 두산중공업의 기업 신용 등급을 두 차례 하향시켜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맙니다. 또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과 국제유가 폭락으로 두산중공업의 핵심 사업부 중 하나인 발전소 건설 수주가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위기를 더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화 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고 지난 2019년까지 발전소 건설 부문 장이었던 김성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집권 후인 2017년부터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과 탈석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전체 사업 분야를 보면 핵심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 건설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김 전 부사장은 삼각파도의 두 꼭지점을 한꺼번에 맞은 격이라며 탈원전에 가려져 조명받지 못하지만 당시 1기가와트 규모의 삼척 포스타워를 포함해 화력발전소 건설이 모두 중단됐다고 하네요. 통상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원전과 달리
화력 발전은 완공 후 대금을 지급받는데 당시 추진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가 중단되고 건설 중이던 화력발전소 등도 완공이 늦어지며 지급 예상됐던 대금을 받지 못하며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화 기조가 알려지며 신용평가사들은 두산중공업의 신용을 하향시켰고 지급받기로 한 대금 납부가 지연되며 발생한 금융비용에는 감당하지 못할 이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원전과 관련해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핵심 기술은 신규 원전 발주가 전무해지며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두산그룹은 주력 사업인 플랜트 및 건설 분야와의 시너지를 위해 2007년 미국의 소규모 중장비 제조사 바켓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무리를 했습니다. 인수 당시 소규모 중장비 업계 세계 1위의 기업이었던 바켓의 금액은 약 5조 원으로 국내 M&A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돈을 주고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금액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수 직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두산그룹 전체가 휘청했다는 후문도 있네요. 금융계에서는 회사를 인수할 때 대출을 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산의 경우 영업 현금 흐름으로는 차입금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한 바켓은 워낙 탄탄한 회사라 현재는 가치를 되찾은 모양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건설 경기는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지 못하고 건설 위주로 재편된 두산그룹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4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두산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996년 상장된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24년 만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중이라 건설회사의 어려움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산그룹은 현재 풍력과 가스터빈 등의 대체에너지 사업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하고 두산중공업은 이를 위해 LNG 발전소에 사용되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하여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매출 3조 원 이상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 7%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풍력 발전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등 다음 시대 에너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두산베어스 매각설이 흘러나왔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외부 감사인들과 일부 채권자들이 베어스의 잠재적 매각 가치가 2천억 원에 달한다며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달한 의견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그룹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우리 기업 발전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뿌리 깊은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도 소중하지 않은 기업이 없지만 과거 오랜 기간 전국 경제인 연합의 중심을 잡는 등 우리 경제계의 중추 역할을 한 기업이기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음 100년도 우리 국민들과 계속 함께 하기를 염원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성공과 발전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잠시의 지체와 정체도 용납하지 않죠.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자기개발 뉴스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